오늘은 서울대 출신은 왜 불행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불행한 것은 아니죠. 제 생각에 왜 80대 20의 법칙이란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한 80% 정도 되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 20% 정도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1978년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였고, 나중에 사법시험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라고 하면은 상당히 자신이 있었고,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일 그래도 좀 즐겁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고3 때 하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 한 3년 정도,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산고등학교가 당시는 상당한 명문고등학교였고, 졸업 정원제가 되기 전에 서울대학교에 한 70명 정도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합격한 그런 고등학교였죠. 거기서 저는 한 5손가락 안에 들었으니까 상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제 생각에 고3 때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친 것 같은데, 한 번 칠 때마다 교무실 앞쪽에 벽에 이렇게 방이 쫙 붙습니다. 그러니까 1등에서 한 100등까지 붙는 거죠. 근데 전교 이제 한 학년에 한 650명 정도 되었는데, 100등에 안 붙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고, 100등 붙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서가 잘 안 바뀝니다. 5등 안에 들던 사람은 항상 5등 안에 들고, 또 10등, 5등에서 10등 정도, 또 20등, 50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번 쳐서 계속 막 5등 안에 뜨니까 엄청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3년, 그것도 상당히 지나고 나니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시험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불안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고 어디 경조사에 나오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공부만 해서 이 성과만 나면 되니까 별다른 잡념 없이 이렇게 공부 자체를 즐기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부가 재미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대에 들어가고 또 고시에 합격해서 연수원을 거치고 변호사가 되거나 그런 과정은 정말 재미가 없었고 정말 힘들었죠. 왜 그럴까?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서울대생이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생 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고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류로서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것은 보통
IQ는 한 보통 정도 되는데 이 어떤 집착이나 욕심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형태로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머리가 좀 좋고 적당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모범생이죠. 그래서 이 모범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기대하는 것,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에 맞추어서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인기나 명예하고도 같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기나 명예의 끝은 무거품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 불행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회에 나오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일수록 오히려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어깨에 힘은 잔뜩 들어있고 또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그 어떤 기대,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대우 같은 그런 것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기대가 작으면 만족이 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실망이 큰 것이죠. 그리고 서울대 출신 또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경험을 했는데, 제가 처음 변호사를 할 무렵에는 직원들이 보통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에. 제일 좋다는 대학에 제일 좋은 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었고, 뭐 좀 시시한 대학교에 시시한 과를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이 일하는 능력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는 것은 참 눈치도 빨라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응대하고 또는 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정말 그 인류대학하고 삼류대학하고 거꾸로였죠. 인류대학 나온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는지, 또 삼류대학 나온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지 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란 것이 욕심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즐길 수 있는 일 또는 보람이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뭐 거기에다가 또 머리도 좋고 또 성실하다면 금상첨화겠죠. 서울대 출신들은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든 거죠. 그냥 내가 막 그 남들보다 이기겠다는 그 어떤 경쟁심, 집착 이런 게 너무 강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소위 모범생들은 그렇지가 않죠. 주변 사람들, 부모나 친척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뭐 판검사, 변호사 이런 일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실제 의사도 매일 그 아픈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판검사, 변호사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출신들, 이 모범생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자기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죠.